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좀 떨어졌는데요. 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좋은 뉴스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주식이니까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좀 추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들은요. 첫 번째 AI 개발의 종착지 테슬라 봇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빨라지는 FSD 개발 속도 레벨 4 정말 가능, 헐츠 10만 대 오도 22년대 인도가 가능할까요? 22년 수익률 팩트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어떤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랑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이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랑 S&P 500이 장중에 최고가로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최고가 보이시죠? 자,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도 갱신을 했었는데, 자,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좀 빠지는 결과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 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속에서도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 다우지수 S&P 500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자, 장 막판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오미크론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는 있지만, 자,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연준이 이제 매우 느슨한 통화 정책을 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경기가 하강하니까는 테이퍼링 속도 뭐 라든지, 그리고 경기, 자, 금리 관련돼서 금리 인상 같은 부분도 좀 늦을 수가 있다, 그런 거겠죠. 그죠? 자, 반대로 경제에 너무 좋은 소식들은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아무튼 오늘은 나스닥 소형 기술주의 반등이 좋았던 하루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빠졌는데 나스닥 소형주가,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ARKK가 대표적이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시더라도 자, 대형주들 다 안 좋은 모습들이죠. 테슬라도 좀 빠졌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도, 특히 또 이제 반도체 영역도 안 좋았네요.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좋았던 부분은 그나마 뭐 화이자, 그다음에 뭐 디즈니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안 좋았던 영역들이 오늘 오히려 좀 반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요 제가 관심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쪽이 좀 빠진 주식들이에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자, 이쪽 대부분이 좀 대형주들이 꽤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형 기술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테슬라는 많이 빠졌는데 니오가 그간의 하락을 멈추고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15%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여기 보시면 소형 기술주들이죠. 뭐 텔라닥이라든지 레모네이드라든지, 뭐 알리바바는 뭐 대형 기술주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잘 몰랐던 게 아니라 잘 내려갔던, 많이 하락했던, 자, 기술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RKG도 여기 보이죠? 그죠? 3% 이상 상승을 했고, 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에디타스 메디신, 이런 크리스퍼 가위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못 올랐던 영역들은 오늘 많이 올랐고, 그간에 좀 그래도 잘 올랐던 영역들이 오늘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형주가 오늘 좋았다, 소형 기술주가 제일 좋은 하루였고, 나머지 전반적인 시장은 대형 주식들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일봉 차트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한 4일 동안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880불에서 1100불 넘게까지, 자, 200불 이상의 거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한 3일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달, 그러니까 22년 1월 초에 뭐 인도량 발표라든지 실적 발표, 그리고 두 개 공장 오픈 소식이 들릴 수가 있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입니다. 아마 기가 텍사스부터 아마 오프닝 뭐 세레모니도 한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월 달에는 저는 주가가 좀 괜찮을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가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뭐 미래의 단기적인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 테슬라 관련해서는 자 시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츠, 자, 올해죠. 올해 10월 달에 헐츠가 10만 대 이제 모델 3를 오더하겠다고 돼서 특필해서 테슬라 주가가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비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츠가 10만 대 오더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테슬라는 오더를 뭐 6개월치, 1년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헐즈에서 이렇게 대규모 오더를 했기 때문에 플릿 시장이죠, 플릿. 그러니까 뭐 승차 공유, 렌터카 뭐 이런 그러니까 B2B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B2B 시장에 대한 테슬라의 그 뭐 진출 뭐 이런 거에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헐즈가 먼저 뭐 선방 성공을 날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다른데 이제 뭐 다른 이제 렌터카 회사들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리프트 뭐 이런 승차 공유 업체들까지 테슬라에 이제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자. 테슬라야. 너희 우리한테 같이 사업하자. 테슬라의 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승차 공유 시장 그러니까 대규모 그 공유 경제죠. 공유 경제 그런 그 시장에 자, 테슬라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면은 자기네들도 뒤처질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헐츠가 먼저 선방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다 테슬라에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자, 미래 테슬라 주가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헐즈에서는요 테슬라의 이제 모든 자동차 그 10만 대 오더가 내년 말까지는 인도될 것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고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모델 3 차량이 부족합니다. 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차량 공급에 제한이 있죠. 오더는 많은데 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츠는 종종 이제 고객들에게 자, 테슬라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내연기관 차량을 예약할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헐츠 내년 말까지 10만 대 오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자율주행 레벨 4 달성할 수 있다고 내년 말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혔죠. 그죠? 저 역시 뭐 기술의 이런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테슬라만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자, 전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각 개별 국가마다 규제들도 다르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받쳐줘야지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율주행은 시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FSD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은요, 테슬라 자동차, 그러니까 디바이스죠. 데이터를 모으는 디바이스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들입니다. 테슬라가 전년에는 이제 50만 대 판매했고 올해는 90만 대 넘게 인도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50%가 훌쩍 넘습니다. 올해는 한 70%, 80%의 그런 자동차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뭐 90만 대를 달성하면 내년에 150만 대이기 때문에 또 50% 이상의 자, 데이터를 모으는 디바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데이터를 모으는 디바이스. 자, 데이터가 자, 21세기의 황금, 골드. 자, 데이터가 돈이라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겠습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FSD 베타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최근에 뭐 한 1주에서 2주 만에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10.8이 나왔었죠.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피하는 모습 저는 좀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자 그렇게 이렇게 테슬라 차량은 자 FSD가 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라면 정말 내년 말에 진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뉴스고 올해 뭐 내년이죠. 2022년 주가를 충분히 부스팅할 그런 장기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FSD 베타의 해제율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가다가 자동차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면은 FSD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얼른 이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이제 평균적인 인간보다 훨씬 낮은 사고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테슬라 FSD에게 운전을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거를 규제 당국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두세 배 이상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입증을 하려면은 사고율 데이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2% 정도의 FSD 기반 사고율이 있었다면 이걸 0.2%까지 낮추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내년 말에 목표하고 있는 게 지금 레벨 4 2단계라는 거죠. 2단계. 자,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자율주행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고, 이 노란색의 범위는 인간이 개입하는 운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인간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5단계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고 fully autonomous라는 거죠. 4단계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The driver can transfer complete control to the system and devote himself to other activities. However, he can take control at any time if he wishes. 그러니까 운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제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아예 이제 차량에 운전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행이라는 거죠. 전방이랑 딴데 뭐 볼 거 없이 뭐 책을 읽어도 되고 동영상을 봐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단계가 되면은 정말 테슬라 주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그래서 한번 내년 말까지도 어쨌든 테슬라 주가 홀딩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죠. 자,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봇에 대해서도 또 인터뷰상에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봇에 대해서 AI 개발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을 그냥 단순한 작업만 하는 그런 로봇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unique personality.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뭐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 로봇 자체가 성격이 있고 창의적인 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로봇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이죠. 이제 AI 데이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로봇이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요. 저는 진짜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좀 깨방정이 넘치는 그런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는데 이 로봇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그래서 잠깐 좀 한참을 멍하니 웃다가 좀 약간 실망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설명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다음부터는 자, 이 로봇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자, 이 로봇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동반자라는 겁니다. 자, 독특한 성격을 개발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만 하고 단순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반자라는 건 어느 정도 자, 성격적으로나 이제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동반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로봇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테슬라 로봇의 이제 테슬라 봇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가 1.73m, 그러니까 173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뭐 남성의 키, 우리나라 평균 남성 정도의 키라고 할 수 있겠죠. 무게는 57kg입니다. 제가 날씬하게 빠져 있어요. 최고 속도는 8km/h. 인간보다 한 속도는 2배 정도 빠릅니다. 이제 이런 로봇가 갑자기 뛰어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인간보다 2배 빠르니까. 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40개의 기계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관절이라는 것이죠. 자, 관절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은 12개, 뭐 손가락 마디에도 12개, 다리 12개. 자, 이렇게 관절이 많다는 거, 액추에이터가 많다는 것은 세심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처럼 세심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인간의 민첩성을 닮았다. 되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관절을 많이 붙여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도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그 엔지니어 기술로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8대의 카메라 바로 이제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에 쓰이는 그 카메라죠. 그 카메라를 이제
로봇에 곳곳에 달아가지고 FSD 하드웨어도 역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그 업무를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서 그 FSD 개발할 때 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도조 교육이 탑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 AI 이미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또 발전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거죠. 자, 해가 갈 때마다 이제 로봇이 점점 지능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죠. 아이도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지능이 발달하고 자기 생각이 더 발달하지 않습니까? 개성도 생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도조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봇이 처음에 출시했어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이다. 또 그것을 제시를 하니까 또 이게 상업성,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로봇이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일론은 이런 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어쨌든 제가 시속 8km로 뛰어오면 좀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로봇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이 되면 인간이 여전히 도망치거나 압도할 수 있도록 너무 강력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무게는 57kg이면 좀 그렇게 강력한 힘은 발휘를 못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테슬라 로봇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 빨리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빨라야 2025년에나 프로토타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테슬라 제가 10년 보유하시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일으킬 부스팅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팩트다입니다. 팩트다 시간인데 2021년 올해 수익률 결산을 이분께서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동학개미 0.43%, 서학개미가 1.52%로 이 숫자만 보면 3배나 높죠.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서학개미가 올렸고 대표적인 ETF죠. 스파이랑 QQQ가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거죠.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좋죠. 그렇죠. 1월 초에 QQQ를 사놨으면 30% 수익률이면 웬만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초과하는 좋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불편하지만 냉혹한 진실인 거죠. 진실은 바뀌지 않고 역사는 매번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2021년 연령대별 국내 해외 주식 수익률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역시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60대, 50대 이제 저 분들이 되게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20대, 30대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보다 역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다. 60대 분은 3%로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르신들이겠죠. 아주 투자를 잘 하셨다고 올해 한 해 수고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중국과 테슬라에게 달렸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단위는 기가와트시 제가 단위 설명을 해드렸죠. 전년 대비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변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이 나오는데요. 11월 룩입니다. 2020년 11월 룩에 2021년 11월 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가와트시 CATL은 예를 들어서 28.5 기가와트시를 전년에 배터리로 사용을 했다면 올해 CATL에서 제조한 배터리의 사용량은 여기 79.8기가와트시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성장률부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다 거의 100% 넘는 성장률을 아주 엄청난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이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점유율 변화를 보자면 CATL이 퍼센트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24.1%였는데 31.8%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 공고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파나소닉도 좀 점유율이 떨어졌고 BYD는 또 올랐죠. CATL과 BYD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이렇게 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일단은 EV 시장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 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CATL 같은 경우는 좀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에 지금 강점이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LFP 배터리에 지금 그 적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려왔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늘려왔기 때문에 CATL이 이렇게 앞서가고
앞서갈 수 있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도 지금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점유율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는 NCM 배터리죠. 기존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의 점유가 좀 떨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절대량은 상승을 했지만 CATL의 LFP 배터리에 워낙 그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 업체에. 어쨌든 결론은 이러한 지금 점유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테슬라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다.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에 좀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전기차, 특히 배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빅바이어가 테슬라다.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1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도 좋은 투자 성과, 좋은 인생,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